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충분한 돈이라는 건 과연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거죠. 빚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게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운영입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월입니다. 희망 만드는 사람들 대표 김희철입니다. 쭉 고정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요, 좀 오늘은 주제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조금 무거워요.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빚이 꼭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어떤 구조 속에 저희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멘트로 대표님 살아가는데 충분한 돈이 있으세요? 예, 충분해요. 오, 그러세요? 충분하다고 하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교수님 어떠세요? 뭐 힘듭니다. 충분하기가 좀 힘들죠. 충분하기는 힘들고. 저도 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돈이라는 건 과연 아주 돈이 많은 사람 빼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저희가 그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됐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리게 되고 그 빌리는 시스템으로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이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경험이나 단어에 의해서 빚을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좀 나름의 어떤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빚은 유혹 같아요. 달콤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은 소비 사회이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인데 그걸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간편한 시스템으로 돈을 얼마든지 잘 빌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비를 컨트롤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빚을 컨트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어려워 말이. 빚은 유혹이다. 빚은- 딱 한마디로 빚은 얘기해서. 간단해요. 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없으면은 남한테 빌려 오는 걸 빚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는데 빚이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이 무엇인지와 나쁜 측면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빚이 좋은 측면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빚이 없는 사회를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필요할 때 빚을 질 수 없는 사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빚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 건데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병행해야 된다는 면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 사회의 많은 현상들과 똑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으려면 원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빚의 그 원리라고 하면 어떻게 잘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한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샀는데 그러면 그 집 살 때까지는 어디서 사느냐? 그냥 굉장히 불편한 데서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 집 산 다음에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빚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는 돈을 빌려가지고 그 목돈을 가지고 그 집에 살면서 그걸 갚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집을 갖는다는 건 똑같지만 그 집에서 살면서 누리면서 그 돈을 갚느냐 아니면 저축을 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사느냐는 차이를 낳는 것이 빚이라는 것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빚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목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막 심하면은 빚을 많이 줘도 나중에 갚는데 그 어려움이 훨씬 적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빚의 부작용이 많아지는 시대가 돼서 오늘날 빚에 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빚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제까지 보니 이런 것은 되게 좋은 빚이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빚 같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거냐?
저는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미래소득을 땡겨서 할 때 미래소득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이 좀 있고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오히려 자산을 늘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원금을 갚는다는 건 저축을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텐션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요즘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당할 수 없다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없으면 어떡하죠? 이게 원래 좋은 빚하고 나쁜 빚은 네. 투자형, 말하자면 네, 네, 레버리지 네. 효과를 일으키는 빚을 갖다 좋은 빚이라 그러고 나쁜 빚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빌리는 것 갖다가 나쁜 빚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그냥 빌리는 빚은 나쁜 빚이에요. 근데 미래 소득도 땡겨서 이제 소득 지출을 평화라 스무딩하게 해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미래 소득이 예상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건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하고 있고 많은 보도를 통해서 양적 증가를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 빚이라는 게 있었는데 갚을 자금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갚지 않고 좀 놔뒀다가 이걸로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새로운 생각들을 투자. 한다는 거, 새로운 투자를 해야지 이게 빚에 대한 어떤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게 갚아야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빚이 질적인 문제가 중요한데 금리가 이제 오른다고 판단할 때 이 빚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일상생활이 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그 상품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상품들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구재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내구재가 늘어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판매자들이 물건과 함께 금융을 제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냉장고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살 때 돈을 다 저축해가지고 살려면 뭐 집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미 1920년대 미국에서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할부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가 되고요.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는 많은 빚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월급을 받으면 어느 순간인가 저 돈은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사라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날 바로 없어져. 그렇게 되는 것이 꼭 그 제가 뭐 절약을 안 해서 이런 문제 이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내구재가 늘어난 부분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구재에 대해서 할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월급쟁이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문제는 이러한 그 내구재를 구입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려를 해야 되죠.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사고 있는가는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상황 변화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든가 실직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는 노력이 늘 같이 수행이 돼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빚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꼭 죄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빚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두 분 현장에서 더 뜨끈뜨끈하게 만나시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빚 이렇게 활용해서 엄청 행복해진 사람 또는 불행해진 사람 있다. 이런 거 뭐 재밌는 저는 에피소드 있어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맞벌이, 그러니까 특별히 소득의 위기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좀 낮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상담을 많이 하면 빚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때가 많은 걸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진다라는 건 되게 꺼려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빚은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윗세대가 그래서 저희가 머릿속에 이제 있기 그런 때문에 일단 빚을 내면 그 빚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갚을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을 컨트롤하고 어쨌든 원금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갚아 나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감하는 게 빚을 꼭 나쁜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생활을 되게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는 대표님 이제 많이 항상 하시니까. 이야기해 빚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기본 기초 생활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스마트폰 해야죠, 또 테이크아웃 커피 해야죠, 가방 하나 있어야 되죠. 근데 예전에 그거 없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없으면 나는 엄청나게 불행한 거예요. 자존심, 자존감 이게 너무 떨어뜨리는 거예요. 남과의 비교에 의해서 표준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너 나이에 요 정도도 못 가 있으면 너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 때문에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또 최근에 느끼는 거 이제 저희가 희망받는 사람 출발은 청년층의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 상담해 주는 거였는데 요새 중산층이 내려오는 걸 되게 많이 봐요. 그건 뭐냐면은 투자의 실패. 금리가 낮으니까 빚을 안 갚으려고 들잖아요. 근데 빚을 안 갚고 활용해도 금리가 낮다는 건 투자할 때도 투자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사회거든요. 근데 그거를 옛날 투자의 방식을 생각해서 조급해요. 그리고 지금 미래가 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은 투자 수익률인 줄 알고 비트코인 들어가고 나쁜 빚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간단히 빚이 어떤 것이고 현대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빚의 어떤 원리랄지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프닝은 이제 저희가 왜 빚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원리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 그러면 저희가 왜 이렇게 빚지고 있는지 그다음 빚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갚지 않고 좀 놔뒀다가 이걸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빚에 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 건데